15% 정도 열량을 무조건 사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열공하는 그런 분위기네요. 계산 실패. 네, 안녕하세요. 헬시 SMC 안나얼스입니다. 오늘도 건강을 아주 잘 지키고 계신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양팀 임상영양 파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류경원 영양사입니다. 선생님, 임상영양 파트는 어떤 일을 하는 부서인가요? 저희 영양팀에는 크게 3개의 파트가 있는데요. 네네. 그 환자급식 파트, 직원급식 파트, 그리고 제가 속해 있는 임상영양 파트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임상영양 파트에서는 환자분들 대상으로 그 질환별 영양 교육, 상담, 관리 등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암병원에서 근무하면서 그 위암 환자분들 대상으로 영양 교육을 하고 그리고 이제 외과계 중환자실 영양 관리도 같이 맡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하는 부서에 계시는군요. 네, 선생님,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건강관리 어떻게 하시나요, 선생님? 네, 저는 이제 워킹맘이다 보니까 따로 시간을 내거나 하기가 좀 어렵고 그리고 요즘에 또 코로나 때문에 실내에서 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틈나는 대로 근처 야외에 가서 이제 신체 활동을 좀 하려고 하고 또 식단 위주로 그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워킹맘 진짜 존경합니다, 선생님. 그래서 혹시 아기가 지금 뭐 몇 살인가요? 저희 5살. 5살. 이름이 어떻게 되죠? 김승유입니다. 김승유. 네. 우리 나왔으니까 승유에게 우리 영상 편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유야, 안녕. 엄마야. 엄마도 이제 너튜브에 나왔어. 잘 보여? 맨날 보고 있는데 엄마 보고 깜짝 놀라지 말고 사랑해. 네. 훈훈하군요. 네. 혹시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운동을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어떠세요? 네. 저 혼자 나가게 되면은 이제 아직은 애가 난리가 나기 때문에 항상 남편이랑 애기랑 같이 이제 근처를 산책하거나 아니면은 아파트 단지를 다니는데 이제 애기가 너무 뛰어다녀서 저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조깅을 하고요. 그리고 근처 이제 서울숲 같은 데 가서 자전거 탈 때 2인용 자전거가 있으면 제가 열심히 페달을 밟아가지고 운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건강한 가족, 화목한 가정이네요, 선생님. 선생님, 운동을 하시게 된 계기가 혹시 있을까요? 네, 저는 사실은 그 임신하고 출산하고 나서 이제 따로 식이 조절이나 그런 운동은 안 하고 모유수유하면서 조금 저절로 체중 감량을 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단유를 하고 단유? 복직을 하고 나서 집에서처럼 계속 똑같이 먹고 그리고 이제 활동하는 그런 소모량 거의 없고 하다 보니까 그 남는 칼로리가 다 이제 지방으로 되면서 거의 14,000 정도 몸무게까지 갔었고요. 수유할 때는 보통 체내 그 열량 요구량이 한 300에서 500칼로리 정도 소모가 더 되거든요. 이제 그게 없어지다 보니 또 요요 현상도 또 겪게 됐고 운동을 좀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단유와 복직에 대한 슬픈 사연이었네요, 선생님. 네. 식단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역시나 직원식입니다. 직원식 좋죠. 네, 저희 1년 중에 가장 많이 먹게 되는 그런 음식이 직원식이고요. 특히나 저희 별관 점심이랑 저녁에 건강 다이어트식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건강 다이어트식이 제공되죠. 드셔보셨어요? 아직 안 먹어봤어요. 저희가 처음 만들 때 그 대쉬 다이어트나 뭐 컬러푸드, 파이토케미칼 다이어트, 그리고 미디테리안 다이어트 이런 되게 전 세계 핫한 건강식으로 저희가 선정을 해서 만든 거라 굉장히 강력 추천을 하고요. 근데 이제 정작 저는 암병원에서 근무를 해가지고 암병원 일반식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식사를 할 때 조금 순서를 바꿔서 저희 샐러드 항상 있잖아요. 그래서 샐러드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 반찬 위주로 먹은 다음에 조금 짜거나 이제 밥이 먹고 싶을 때쯤 이제 밥을 같이 먹습니다. 국물하고 김치 같은 거 그런 거는 좀 적게 가지고 오거나 아니면 안 먹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서 이제 이렇게 되면 고섬유소 저염식이 완성이 되거든요. 그렇게 즐길 수 있습니다. 고섬유 저염식이 중요한 포인트네요, 선생님, 그죠? 영양사 선생님들은 요리하실 때 영양학적으로 정말 이렇게 아주 잘 하실 것 같은데 선생님 요리 실력은 좀 어떠신가요? 제가 아직은 초보주부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중부단 아직 아니시고 주간 3단 정도? 3단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주부 1단? 네, 알겠습니다.
혹시 선생님 아침은 드시나요? 아침 먹는 게 중요한가요? 네, 저는 아침을 출근해서 되게 간단히 챙겨 먹는 편입니다. 네. 주로 이제 우유나 두유 같은 거랑 예. 뭐 빵이나 크래커 그리고 네. 견과류, 과일 이런 걸 좀 간단하게 먹는 편이고요. 네네. 이제 아침 식사 해야 되는 이유는 다들 이제 아시는 것처럼 아침을 안 먹게 되면은 이게 곧 과식이나 야식 이런 불균형한 식습관으로 네. 갈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실제 연구에서도 아침 식사를 적게 먹는 군이 오히려 간식 섭취가 훨씬 많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네. 이제 점심 때까지 공복 시간이 워낙 길다 보니까 우리 몸 자체가 에너지를 지방으로 이제 바꾸는 지방으로 축적하는 그런 형태로 바뀌어서 오히려 체중 증가가 초래한다. 예,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뇌에서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침 식사를 안 하면 이게 이제 집중력도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점점 무기력해지고 그런 증상이 있어서 예. 아침 식사는 꼭 드셔야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아침 식사는 꼭 먹어야 되는군요. 네. 균형 잡힌 식단을 짜는 혹시 꿀팁이 있을까요? 일단 균형 잡힌 그 식단이라는 거는요 5가지 군이 다 들어가 있는 거를 얘기를 해요. 5가지군요.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거를 어떻게 이제 분배하느냐 이제 이게 네네. 관건인데요. 일단 본인의 그 열량을 알아야 돼요. 권장 열량, 칼로리. 권장 열량, 칼로리. 예. 그래서 칼로리를 어떻게 구하냐 하면 보통 이상 체중이라고 있어요. 이상 체중이요. IBW. IBW. 아이디얼 바디 웨이트. 네, 그게 있는데요. 네. 네. 거기에 이제 보통 활동량이라고 쳤을 때 한 30 정도를 곱하면 네. 본인의 권장량을 알 수가 있고 네네. 남자분 같은 경우 이상 체중 구하는 거는 네. 본인 키를 미터로 바꿔서 네, 미터로 미터를 바꿔서. 제곱을 합니다. 네네. 에다가 곱하기 22 22. 네. 하면 그게 남성 이상 체중이 되고 이제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키를 미터로 바꾼 다음에 네네. 제곱을 하고 네. 그다음에 곱하기 21을 합니다. 22. 네. 너무 열공하는 그런 분위기네요. 계산 실패. 네. 어렵네요. 네, 그렇게 하면 이제 본인의 권장량이 나오고 식사량이 결정되고 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5가지 군을 고루 이렇게 분배하면 그게 균형적인 식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체중을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하네요, 그죠? 네. 근데 요즘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고탄저지, 원푸드 다이어트 정말 다양한데 이런 거 할 때 혹시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네, 요즘에 다이어트 이름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뭐 덴마크 다이어트, 황제 다이어트, 네. 레몬 디톡스 다이어트 이런 게 네네. 굉장히 많은데요. 보통 다 특정 식품만 먹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장기적으로 보면은 영양 불균형이 일단 또 아이고. 초래가 되고요. 네. 실제로 고지혈증이나 장기 손상도 유발을 할 수가 되게 있어요. 무섭네요. 네, 네. 그리고 보통 초반에 단기적으로 체중 감량이 될 때 수분하고 근육 위주로 네. 빠지게 되니까 이제 제가 겪은 요요 현상을 또 겪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요요 현상. 네. 네. 선생님 그 운동 하시는 분들 말이죠. 뭐 식사 전에 하는 게 좋은 거, 식사 후에 하는 게 좋나요? 식사는? 보통은 식전에 식전에? 하시는 게 식전에. 네. 근데 사실은 식전이나 후나 그 시기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네네. 먹자마자 바로 하는 거 아니면은.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보통 운동하시는 분들은 단백질 잘 챙겨 드시잖아요. 단백질 많이 막 주스도 마시고 이렇게 네. 뭐. 그래서 실제로 단백질이 근육을 만드는 주 원료라서 네네. 단백질은 운동 전에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운동 드리고 전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이 이제 커피 있잖아요. 커피요? 네. 커피를 드시게 되면은 이제 한 연구에서도 실제 한 15% 정도 열량을 이제 더 소모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안에 뭐 카페인이나 클로로겐산 이런 생리활성 물질들이 있어서 네네. 운동 전에 커피 마시게 되면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의할 거는 네네.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은 잠도 그렇죠. 안 올 수도 있고 빈혈, 골다공증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어서 네. 400mg 넘지 않도록 400mg 넣지 않도록. 카페인 400mg이에요. 카페인 400mg 넣지 않도록. 네. 단백질 섭취와 커피가 정말 찐 꿀팁이었네요. 혹시 부서에 이분 건강 한번 제가 꼭 한번 챙겨드리고 싶다. 식단표 한번 짜드리고 싶다. 이런 분 혹시 계신가요? 네, 저희 그 임상영양 네네. 파트장님이 계십니다. 네. 김은미 파트장님. 김은희 파트장님. 네. 우리 네. 산악동호회 총무님 아니십니까? 네. 이건 뭐 개인적인 TMI인데 제가 병원 입사했을 때 제가 병원 이제 인근에서 자취를 했는데 집주인이 김은희 파트장님이었어요. 네, 우리 네. 김은희 파트장님에게 네. 영상 편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파트장님, 1년 동안 긴 휴가도 제대로 안 가시고 항상 업무에 지치셨는데 이제 좀 리프레시를 위한 휴식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저희에게도 휴식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말에는 직원식 안 드시잖아요. 꼭 삼시세끼 꼭꼭 챙겨 드시고 앞으로도 더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을 오랫동안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작은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선생님. 올여름 건강하게 잘 나시라고 김 관장님도 아니고 박 관장님도 아닌 우리 님께서 직접 다닌 홍삼 액기 한 포. 네, 아유, 네. 하루에 2번 드셔야 되는데 아침까만 준비되어 있어요. 저녁은 사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 덕분에 벌써 지금 건강해진 그런 기분입니다. 저희 헬시 SMC는 병원 안 가방 모든 분들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 안녕.